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인제 하나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 글을 쓰고 싶은 충동, 이것도 어마어마한 충동인데, 네, 어마어마한 욕구인데요. 그런 것이 인제 이 사람의 이 선생님의 글을 보면은 느껴집니다. 인제 예컨대 그 논어의 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습니다. 이 중용, 과유불급 이런 말들. 우유부단함은 중용이 아니다. 요 이제 제목은 요렇고요. 요것도 이제 연재했던 글인데, 여기서 뛰어난 소수만이 찬란한 악행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막 큰 악도 행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마키아벨리 책에서 하나 예를 가져와서 쭉 얘기를 하다가 식당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식당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그처럼 찬란한 악당의 예를 알고 있다. 그곳은 하나의 신전과도 같은 식당이다. 뭔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일 때면 나 자신을 단죄하기 위해서 그곳에 밥을 먹으러 간다. 그곳의 음식은 정말 맛이 없고 비싸다. 그곳의 음식을 먹고 나면 먹기 전에 비해 확연히 기분이 나빠진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들 모두가 그곳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 식당은 망하지 않는다. 모기업으로부터 식자재를 싸게 공급받는 데다가 위치가 절묘하고 근처에 다른 식당이 없으며 일부 맛없는 음식 추종자들 덕택에 맛없는 음식을 팔면서도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자, 여러분 여기 식당 어딘가요? 이 사회대에 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맛도 없으면서 비싼 데는 이제 저 같은 강사는 가기는 힘들겠지만, 여하튼 이 얘기를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계속 더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던가, 실수로라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한결같이 맛이 없다. 총장이 오든 학생이 오든 예외 없이 정교하게 맛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관성에는 어떤 의도, 어떤 집요한 노력, 혹은 어떤 신학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엄격하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고통의 체험을 통해 죄 많은 손님들을 정화하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하여 나는 속죄할 일이라도 생기면 이 식당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가장 맛이 없는 밥을 먹고 스스로를 정화하곤 한다. 이곳은 성소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성스러울 성자에 그 장소 있죠, 바소 자를 이제 써가지고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용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만약에 논문이나 이런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게재 불가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정후 게재 찍어가지고 이 부분 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중용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등등 이제 선생님 공부하시는 얘기, 그런 거를 이제 그 대중적인 언어로 이제 풀어주는데요. 대단히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게 저런 거일 수 있겠다. 어떤 일관성, 집요한 일관성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시작은 다 중용입니다. 알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알다. 중용에 논어에 중용이 아니라 논어에, 공자의 논어에 이런 개념이 나오나 봐요. 저는 논어를 제대로 읽은 적이 물론 없네요. 대학 때 책을 사놓은 기억은 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인간이 이에 인간이 쉴 수 있는 가장 화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 비결은 바로 주기적으로 인간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어떻게? 문명의 핵심은 언어. 고도의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이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이기를 그만두는 가장 화끈한 방법이다. 이거까지는 우리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이제 소개하는 그 방법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인간의 말을 쓰지 않고 짐승의 말을 쓰는 거다. 이번 달 회계 보고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거든 이러저러 해서 재정이 적다라고 피곤하게 설명하는 대신 그냥 으르렁 되는 거다. 으르렁. 이번 달 연수 장소를 어디로 할지 비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라고 명하거든 수고롭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대신 그냥 지저대는 거다. 왈왈. 누가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있는데 방해하거든 마치 물어뜯을 것처럼 저음을 내는 거다. 으르르.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디저트를 퍼먹는 거다. 누가 다가와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거든 꺼지라고 소리 지르는 거다. 캬오. 네,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의성어가 풍부합니다.
감각적인 표현이죠. 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귀찮은 자극에도 다 이렇게 으르렁, 왈왈, 으르르, 캬오로 반응하다 보면 어느덧 피곤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이완의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면 족하다. 너무 오래 하다가는 영원히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생각이 유발된 어떤 그 논의 한 구절이랄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식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앞서 그 소개를 하려다가 어쩌면 말았는데 그 김민정의 시 같은 경우에 그 비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입에 담기 좀 힘든. 근데 이제 그 밤에 자기 전이나 여러분 너무 막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듣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 한번 막 10원짜리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입을 확 더럽히고 나면은 뭔가 정화되는 그런 쾌감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예컨대 뭐 논문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러면은 XXXS 나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확 임용해서 또 떨어졌다 이러면 뭐 니네들이 뭐야 이렇게 이제 한번 욕을 확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날 깔끔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과격한 방식이긴 한데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논어와 크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회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썰을 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읽을 만한 텍스트를 이 책으로 나와도 전혀 이제 손색이 없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아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그 영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되게 그 힘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난 동생 갓난애기한테 언니인지 누나인지가 준비는 됐어?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단가? 그런 대사가 있는 게 있었는데 보다가 눈에 확 꽂혔는데 지금 잘 못 찾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수준 높은 피천득의 인연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문학사가 많이 진척이 됐고 전반적으로 뭐 GDP면 뭐면 많이 올라가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2년 뭐 아사콘가 뭔가는 뭐 꽃이 뭐 같았고 이제 이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이제 지적인 그런 이제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라서 그 다음에 요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바츠슬라프 니진스키라고 러시아의 무용수입니다. 10년은 잘하고 10년은 춤추고 이제 나머지는 10년은 배우고 나머지 10년은 춤추고 나머지 인생은 이제 암흑 속에서 살다 갔다라고 니진스키의 인생을 요약을 하는데요. 그 무용수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니진스키가 나중에 이제 정신질환으로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는데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메타포가 아니라 진짜로 정신이 완전 붕괴돼요. 근데 이제 그 정신줄 놓기 전에 이제 요렇게 목신의 오후 뭐나 뭐 다른 거 요런 거 이렇게 춤추던 이제 그 니진스키인데 키가 되게 작아요. 이제 무용수들은 보통 키가 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겨스케이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체조도 코마네치 이런 체조 선수들 다 옛날에 막 150 안 되는 되게 자그마한 키일 때 이렇게 동글동글 잘 했었는데 체조를 요 니진스키가 전문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문화유산은 못 속인다 싶을 정도로 진짜 피는 못 속인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후손 아니랄까봐 감정들이거든요. 이게 원제가. 근데 요거는 전문 번역가 선생님이 오래전에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덕희라고 전혜린하고 거의 뭐 동시대 여러분 모르시죠? 전혜린. 동문학자이자 이제 수필가. 그 당시 이제 수필가라고 불렀는데 요즘 같으면 에세이스트라고 안 했을까 이제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동시대 이제 옛날 지식인인데요. 번역을 중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참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아주 좋았다. 살짝 익힌 달걀 2개와 기름에 튀긴 감자와 콩을 먹었으니까. 나는 콩을 좋아하지만 그것들은 메마르다. 나는 마른 콩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속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병든 땅이다. 온통 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메마르다.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내시종을 드는 하녀는 메마른 인간이다. 그녀는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녀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다른 직업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고갈돼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취리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곳은 메마른 도시이기 때문이다. 거기엔 수많은 공장들과 숱한 사업가들이 있다. 나는 메마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가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산문으로 돼 있지만은 뭐 거의 시라고 할 정도로 운이 딱딱딱 맞아요.
너무너무 잘 읽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울고 싶은데 시는 계속 나로 하여금 쓰라고 명령한다. 이런 문장들도 되게 좋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체, 뭐 다윈,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여러 이제 현학적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정말로 그 영혼에서 이렇게 바로 흘러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의 가공 없이 이제 기록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그 어떤 텍스트보다도 더 고급한 이제 텍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장르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건 이제 마땅히 시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소설도 아니고요. 물론 희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칭해가지고 이제 에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중에 학자의 길로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디 대학원을 가시든지. 근데 이제 어느 분야에 머물러 계시든 간에 조금 이제 이 공부가 되시면,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가 되시면은 한 중년 즈음에는 일반 독서 대중을 위한, 지적인 일반 독서 대중을 위한 이런 책들을 써주시면 참 좋은 거죠. 지금 그런 거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